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나오게 됐고 네. 반가워해 주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영혼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말투는 뭐죠? 영은 싫어서 굉장히 좀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보통 오래된 친구를 3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래된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오래된 친구라는 말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오래 가는 친구. 오래된 친구는 지금까지의 과거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는가를 주로 좀 볼 텐데, 오래 가는 친구는 안 끊어지는 친구. 안 끊어지는 친구가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내 곁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물어보면은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 사실 그건 내가 외롭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들과의 거리감을 느낄 만한 뭔가를 느끼고 있을 때죠. 그게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외로우면 항상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 못 가게,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서 사고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도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할 얘기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저거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 결국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허망함으로 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해야 되는 감정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독이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네네. 이제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죠. 혼자 있는 게 좋을 때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기 싫고 누군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막 군중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 상태가 결정하는 거겠죠. 내 상태가.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이럴 때 고독을 즐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기 싫고 누군가 함께 하고 싶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나 혼자 있다는 느낌 받을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건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동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또 출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우 있어요. 외롭다가 언제 느꼈냐면, 유학 갔을 때 저만 외국에서 온 학생이고 저희 랩에 있는 6명이 전부 다 미국 학생들이라고요. 외롭다라는 걸 느껴. 외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들이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 뭐냐 했더니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라고 불리는. 우리한테 미식축구는 그냥 오토바이 헬멧 쓰고 그냥 비금 쳐진 데서 막 뛰어다니는 이상한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이 보면서 터치다운이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몇 년도 남았어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공부하게 되더라고. 공부라는 건 막 이런 공부라기보다는 쟤네들은 저런 거 가지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되고.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건 뭘 하게 만드는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감정. 그렇다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 내가 하면 좋은 일과 하면 위험한 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어떻게 그게 바로 생각날까? 왜냐면 이게 지금 질문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는데 참 질문 잘해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회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외로울 때 좋은 방향은 뭐냐면, 전 자꾸 물어봐요. 외로울 때 진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질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외롭다라고만 느끼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네요. 외로움의 시그널이 질문이 적어졌다고. 질문이 적으면 또 외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끼리 너희들 왜 나를 따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관계가 이상해졌겠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왜 너희들은 풋볼만 보면 되게 그렇게 명절 같아져? 너희들은 왜 점심 때 혼자 먹어도 괜찮아?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갈려. 그 질문에 재밌어 하면서 대답해 주는 사람들과 여전히 그 질문에 뭐야 원래 그런 거지 라고 갈려. 질문을 하니까 나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확인이 되잖아요. 대답해 주니까. 물론 나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한테 관심 없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내가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랑 나를 싫어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 친구가 나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나랑 같이 호흡해 줄 사람은 내가 뭘 물어봐야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저것. 나는 모르고 너희들은 다 알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질문 많은 사람들은 말 많아라고 따돌림 받을 수는 있어도 자기 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기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례한 질문은 그 사람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자마자 몸이 좋아졌다고 운동하냐고 그랬더니 살쪘다 그랬죠.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근데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 주기별로 제 달라지는 모습을 알고 그러니까 다 알죠. 다 아시니까 보시는 분들이. 네. 근데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왜냐면 늘 나만 이렇게 커 보였다가. 근데 내가 딱 느꼈다고요. 몸이 벌써 부른 걸 느끼지.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왜 이렇게 살쪘어? 딱 이러면 내 내용보다 더 기분 나쁜 건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말 때문에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이 좋아졌네? 운동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과정. 네, 너 왜 이렇게 살쪘어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일 있었어? 운동 많이 안 했나 요즘?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면 과정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런 것보다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니면 사람 만나는 것이 요즘은 뭐 많이 힘드니? 너희 또래 때? 이렇게 과정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과정 없이 쫙 자기 느낌을 얘기하죠. 근데 과정 없이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질문은 너한테 관심 없고 내 상태에 관심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한 질문을 한 것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희롱해놓고 장난쳤다 그러죠, 사람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봤기 때문이죠. 사실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농담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농담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 기준으로 했던 농담들이 대부분 무례한 말이 되죠. 자기 기준으로. 항상 말 혹은 장난, 농담 이런 걸로 오히려 분위기 망치거나 아니면 상대방 불쾌하게 만드는 사고 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요. 요렇게 말하면 웃길 거야. 요렇게 말하면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만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답이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답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재미없는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데서 계속 노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결례하고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재미없는 데서부터 조금씩 올라와야 재미있고 유쾌한 데까지 가볼 수 있고 이걸 넘어가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선을 넘는 거구나를 볼 수 있게 되지. 근데 이미 선을 넘어버린 대화를 해버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내려와봤자 이러면 의미 없는 대화가 돼버리니까.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없는 상태의 재미없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그걸 싱거운 대화라 그래요. 약간 싱거운 대화. 그런데 그 약간 싱거운 대화를 실제로 기술적이지 않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신발 이쁜 거 신으셨네 부터 시작해서 오늘 날씨 참 좋죠. 뭐 별의별 그런 싱거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재밌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신체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걸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이거 잘못 산 물건이다라 가지고 놀리는데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성공한 사업가는 자기 예전에 사업 말아먹은 얘기를 그렇게 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상대방이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알죠.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안 좋아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의 컴플렉스를 사람이 명찰로 이렇게 여가지고 저는 신장의 컴플렉스, 다리 길이의 컴플렉스, 머리 크기의 컴플렉스 하다 보니까 나를 얘기하고 있네요. 안 써붙이잖아요. 자기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숨겨놓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걸 건드려서 사단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꺼내면 그건 심리학자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하시는 거고 예.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건 뭐냐? 싱거운 대화, 재미없는 대화, 지향점이 없는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우리도 모르게 아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는 유쾌하게 웃는구나,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해서 강도,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는구나 알아가는 거지. 다짜고짜 그 친구 잘 못 사귀는 사람도 다짜고짜 오늘부터 친구하자 그래.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 잘 못하는 사람도 다짜고짜 오늘부터 일을 하자. 갑자기 그러고. 고백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랑 오늘부터 도원결의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결과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무례한 말과 좋은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잘 될 거야를 깔고 하는 게 좋은 말이고요. 아, 예. 당신 안 될 거야를 깔고 하는 게 대부분 무례한 말이에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 살쪘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무례한 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쪘어? 이야 이제 드디어 돈이 들어오나 봐. 네. 이건 무례한 말은 아니죠. 그러게요. 예. 사실 하나 더 붙이면 야 왜 이렇게 살쪘어? 요즘 슬슬 돈이 들어오나 봐. 역시 내가 사람은 제대로 보고 있구만. 이러면 더 좋아지는 거지. 왜냐하면 난 당신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현재 상태가 그걸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말이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르게 들리죠. 전혀 다르죠. 예. 다르죠. 일반적으로 가족 아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 중에는 무례한 말은 왠지 당신은 나의 삶과 나의 미래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거나 최소한 별로 안 좋아할 사람 같은 느낌. 진짜 깔려 있어요. 아무리 말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잘 될 때 나를 욕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내가 널 생각해서 이 얘기가 있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지만 그게 질투이든 시기든 아니면 나르시시즘이든 뭘 갖다 붙여도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데 그 무례한 말이 바로 그 복선들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례함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실수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말 실수를 많이 해봤죠. 재밌게 하려다가. 무례함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 말은 순간적으로 무례를 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무례해지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관찰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자칫 잘못되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방에 하시면 네. 제가 뭐가 됩니까? 아, 또. 나 이런 사람들 진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청출어람 이런 말. 에이,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위로가 되어 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일 힘들죠. 인간관계에 아무런 고민이 없다, 힘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겠죠. 이렇게 저도 살짝 빠져나가면서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고민하고요. 근데 큰 고민 한 번으로 깨달음 얻는 것 같은 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고민해요. 하나씩 더 배워가고 쌓아가고 하는 거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사회적인 뇌가 아직도 지금 기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게 사실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잖아요. 고민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20년, 30년 선배에 해당하는 분들도 괜찮은 분, 존경할 만한 분들, 좋은 어른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도 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할 때 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른들 40, 50년 전부터 고민 안 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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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